하정우 41.7, 한동훈 32.2, 국민의힘 박민식 21.1%다라는 것이고 양자 대결, 가상 양자 대결까지 한번 보여주시면 하정우, 한동훈은 42.9 대 38.1이고요. 거의 비슷비슷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하정우 후보가 일단 무조건은 아니고 하여튼 하정우 후보가 가장 앞서 있는 후보이고 그다음에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지금 좀 왔다 갔다 그러니까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데 한동훈 후보가 조금 더 박민식 후보보다는 좀 표가 몰리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3자 구도에서 현재 3자 구도에서 이거 여론조사 일단 뭐 여선호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이 여론조사를 보고 국민의힘 오늘 부산 국회의원들이 뭐 이렇게 움직였는지 잘 모르겠는데 네. 저는 예전부터 이 단일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앙당 차원에서는 무조건 이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장도영 대표가 당 차원에서는 단일화가 없지만 부산 지역에 출마한 출마자들 네. 그리고 부산시 현역 국회의원들이 단일화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압박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부산시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주는 선거구가 됐잖아요. 지금 네. 국갑이. 그렇기 때문에 박형준 후보나 아니면 다른 부산 지역의 구청장 후보들, 시구원 후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동훈 후보가 본인은 동남풍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뜨면 뜰수록 그냥 그 지역에 나는 한동훈 후보랑 손을 잡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칭찬을 해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기 서울에 있는 국민의힘 경기도에 있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도 그 개소식에 박민식 개소식 가야 되나 아니면은 그 한동훈 후보 개소식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네. 그만큼 이 지역은 한동훈 후보가 뜨면 뜰수록 다른 그 후보자들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만약에 여론조사가 계속해서 본인들도 불리하거나 이게 단일화나 연대 흐름 그리고 계속 싸우는 모습을 저기서 멈춰주지 않는 이상 선거 질 것 같다 그러면은 한 목소리로 박민식 후보한테 요구하겠죠. 근데 이제 박민식 후보한테 요구를 하면은 이제는 중앙당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공천장을 이제 받았잖아요. 네. 당이 공천장을 회수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국민의힘 후보 없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박민식 후보의 결정에 약간은 중앙당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제는. 박민식 후보가 이제 결단을 해야 되겠죠. 이제 주도권이 박민식 후보에게 네. 왔다. 근데 한동훈 후보는 압박할 상대가 없어요. 그냥 혼자라서. 아, 무소속이라서. 그렇죠. 압박은 안 받습니다. 네. 결국에는 박민식 후보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냐. 여기에 따라서 1대1 구도가 형성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이 구대로 3자 그대로 갈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신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런 여론조사가 좀 고착화된다면 저는 당 지도부가 국민의힘 지도부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형준 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 동안에는 네. 한동훈 전 대표의 연대가 없다 이런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만 네. 부산시장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좀 이 어조가 바뀌셨거든요. 네. 부산 지역 의원들의 의중이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부산 지역 의원들이 이제 어제 긴급 회동을 연 것인데 어제 회동 전에 있었던 회동이 또 있습니다. 17분의 의원 중에서 3분 정도만 제외한 14분 정도는 한동훈 전 대표의 단일화든 연대든 우리가 보수 야권의 후보들이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라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라는 게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 나와 있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부산에 계신 의원들 중에 상당수가 이 단일화에 사실상 찬성하신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연대든 단일화든 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네. 그럴 경우에 지금 박민식 후보가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후보로 확정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박민식 후보가 본인이 직접 단일화에 나서기에는 굉장히 명분도 약하고 껄끄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산 북구 갑이라고 하는 지역은 단순한 의석 한 석이 아니다. 네. 이 지역을 탈환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의 칼날을 더 옥죄 수가 있다라는 그 기본적인 마인드를 탑재한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결단해서 어떠한 방식이 됐든 단일화를 해야 된다. 거기에 나서자. 이렇게 해서 저는 좀 흘러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좀 보면은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맞붙어 있는 것도 좀 있습니다만 네. 기본적인 그 구도는 이런 것 같아요. 하정우 1등, 한동훈 2등, 박민식 3등. 그런데 한동훈 후보와 박민식 후보가 힘을 하나로 합칠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하정우 후보 5차 법인의 접전 이런 게 대다수의 여론조사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지금 분열을 하게 되면 필패고 힘을 하나로 합치면 그래도 승리할 수 있을 만한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힘을 합쳐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부산 지역에서도 형성이 되고 그 부산 지역에 계신 의원들이 당 지도부로 아주 의견을 강하게 피력하고 하다 보면 단일화라고 하는 것은 사실 사전 선거 전날까지만
그렇게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저는 단일화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보고 박민식 후보는 지금 상대적으로 굉장히 완강합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열려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뭐 그렇게 인터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로 양측 다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태도를 일관하는 게 아니라 어느 한쪽에서는 열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열려 있는 틈을 이용해 가지고 저는 힘을 하나로 합쳐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한동훈 후보는 본인으로의 단일화 외에 다른 걸 생각할까요? 그 박민식 후보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요. 조금 아까 그 여론조사 꽃 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저는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단은 3자 구도를 봤을 때는 하정우 41이잖아요. 근데 네. 한동훈, 박민식을 합치면 53%입니다. 단순히 산술적으로 봤을 때 양자 구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게 한동훈, 안 되지. 하정우 예. 38%밖에 안 돼요. 네. 박민식 하정우 후보 것도 있어요. 후보는 네, 아까. 하정우 네. 후보는 1% 정도 이제 올라가는 수준인데 네. 한동훈 후보는 둘이 합쳤을 때 53 그 언저리 정도로 나와야 되는데 15% 포인트가 그렇죠. 빠지는 네, 거예요. 맞아요. 그거는 저희 지지층들이 한동훈 후보로 단일화가 되었을 때 표를 주기 어렵다. 그리고 우리 아까 얘기하셨던 박민식 후보로의 단일화는 하정우 44, 박민식 26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는 한동훈 후보 지지하시는 분들은 거의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단일화가 됐을 때 뭔가 시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마이너스. 그냥 단순 산술에서 15%가 빠진다. 그런데 이제 박민식에서 15% 정도 이제 빠진다고 생각하면은 대부분 당원이실 거란 말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박민식 후보 입장에서는 2년 뒤에 다시 총선이 있어서 본인이 2년 동안 서울 갔다 온 거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지역에서 밭 갈면은 2년 뒤에 하정우라는 사람이 2년 동안에 크게 뭐를 보여줄지도 알 수 없고 그리고 대통령도 레임덕이 올 시기거든요. 다시 2년 뒤에는 할 만한 상황에서 내가 이 지역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낫지 한동훈과의 갑작스러운 단일화 때문에 내가 어떠한 어딜 갈 수가 없어요. 어디 갈 수 있는 가죠. 자리가 없는 네, 거예요. 못 가죠. 이런 구도를 보았을 때도 쉽지 않다. 이게 만약에 둘이 합쳐갖고는 조금 더 높게 나왔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53에서 38이라는 거, 15%포인트가 빠진다라는 것은 이거는 단일화를 해야 될 필요성이 굉장히 낮아지는 수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영상 하나만 보고 올게요. 한동훈 후보와 관련한 영상인데 유세 현장에서 한 초등학생이 던진 날카로운 질문이 화제가 됐는데 영상 한번 보여주시면 모자 새로 샀어요. 잘생겼어요. 무소속이야. 어? 근데 무소속인데 어떻게 하겠냐? 잘생겼어요. 안 쪽팔려? 그러니까 쪽팔리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초등학생이 안 쪽팔려요 하니까 어떡하겠니 무소속인데 안 쪽팔려라고 이제 대답을 한 부분이 나왔는데 일단 기호가 정해졌는데 보니까 하정우 1번, 박민식 2번, 한동훈 6번이네요. 보니까 4번은 개혁신당이고요. 5번이 또 다른 무소속 후보가 한 분 계시다고 합니다. 그래서 6번이고 아니 그러면 이렇게 지금 강전혜 변호사님은 단일화를 해도 이게 마이너스 단일화지 이게 플러스 단일화가 아니다라고 한다 할 필요가 있겠냐라고 생각했는데 한동훈 후보도 2년 동안 있으면 어떡해요? 한동훈 후보는 있기가 어려워요. 본인은 대선 주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중앙 언론과 계속 중앙에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부산 북갑에 있으려면은 당협위원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없죠. 예, 그러면은 변호사 사무실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변호사 사무실 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배우자 진은정 변호사도 김앤장 다니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은 미국 변호사예요. 한국 변호사가 아니어서 부산에서 일자리 구하는 것도 서울의 김앤장만큼 좋은 데 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한동훈 후보가 부산에 남아서 2년 동안 무소속으로 계속 활동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박민식 후보에 비해서는 훨씬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박민식 후보도 이제 변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지역에서 당협위원장 받고 그다음에 변호사 사무실 하면서 지역 주민들 만나면 되는 거거든요. 좀 상황이 많이 다르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양자 대결 하정우 후보와 뭐 한동훈 후보가 됐든 박민식 후보가 됐든 이 양자 대결로 이루어졌을 경우에 오름폭이 야권 후보들의 오름폭이 훨씬 더 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물론 단일화라고 하는 게 1 더하기 1이 2가 되지 않는다는 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 더하기 1을 통해서 1.01이라도 만들어서 그 1.01을 토대로 컨벤션 효과를 일으켜가지고 그것을 2, 3, 4 이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치로 이끌게 할 수 있다면 단일화는 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이 북갑에서의 여론조사 중에서 부산시장, 그러니까 북갑에서 이 유권자들이 그대로 그 민주당의 전재수 의원 후보와
그다음에 박형준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에 대한 여론조사를 해봤을 때 몇 퍼센트가 이게 나오는지 좀 궁금하긴 해요. 그 같이 거의 보통 안 하더라고요. 왜 안 하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연동성이 있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이나 박민식 후보를 지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보수 진영의 후보라고 한다면 박형준 후보를 많이 찍을지 아니면 정말 전재수 의원이 북구에서는 워낙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또 전재수 후보를 많이 찍을지 그것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래서 좀 관련한 여론조사 한번 나오면 그것도 좀 우리가 흥미롭게 연동을 시켜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최근에 부산시장 여론조사 뉴스원에서 진행한 걸 보면 전재수 43, 박형준 41입니다. 5월 10일, 11일 양일간 여론조사 된 내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어차피 완전 내기 때문에 그냥 붙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누가 우세하다 덜 우세하다 내용은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어떤가요? 제가 볼 때 일단 민주당에서 이 상황 꽤 앞섰는데 지금 붙은 상황이거든요. 부산시장 선거도 저는 서울시장 선거와 비슷하게 박빙이다. 그리고 얼마 차이 나지 않는 표차로 민주당이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저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 국민들이 지금 이재명 정부 사랑하는 그 정도, 그리고 지금 코스피, 이런 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거든요. 네. 실제로 너무 잘하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집권 여당과 같이 가서 지역에서 집권 여당과 같이 손잡고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후보는 민주당 후보라고 국민들께서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 지역도 결국에는 민주당이 이길 텐데 저는 지금 선거 마지막까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올 텐데 붙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안심하지 않고 조금 되게 긴장한 상태로 겸손하게 지역 그 생활 밀착형 선거 운동을 조금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모드로. 일단 공소취소 특검법이나 이런 것들 저희 국민의힘이 잘했다기보다는 민주당 중앙당발의 어떤 네거티브적인 이슈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수도 이제 결집할 때는 당연히 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재수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억울한 부분이 저는 정원호 후보 얘기가 나오면 왜 외박 논란 없다고 직접 말을 못해? 그 얘기를 할 때 꼭 얘기하는 게 전재수도 까르띠에 안 받았다고 말을 못하더라. 니네들은 왜 그래? 꼭 전재수 의원 얘기가 꼭 나와요. 그리고 NHK 사건도 꼭 나오고 그러니까 약간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NHK 사건도 송영길 후보나 우상호 후보 지금 나와 있긴 합니다만 거기는 막 깊게 다루진 않지만 전재수 후보는 지금 후보로서 굉장히 뛰는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에서 부산시장 후보로 딱 결정을 하니까 바로 다음 날에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해줬단 말이에요. 불기소 결정을 해줬어요. 이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상하다 생각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최근에 그 보도 나왔잖아요. 보좌진들이 PC를 훼손하는 과정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거를 과연 그 방의 그 보스인 국회의원이 전재수 의원이 몰랐을 수 있을 정도인가 굉장히 긴박하게 PC 한 개를 부신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리고 그걸 나중에 목욕탕에다 갖다 버리고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전재수 의원에 대해서는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정원호 발로 이어지고 있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우리가 달리기를 막 하면은 내가 계속 1등으로 달리고 있어도 2등이 따라오고 있을 때 이때가 굉장히 좀 공포스러운 순간인데 이때 실수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좀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부산시장 선거가 생각보다는 불이 붙지는 않는 듯한 느낌이어서 한번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언제부터죠? 오늘부터인가? 21일. 목요일부터죠. 21일부터. 그러면 조금 이제 그 뒤에 뭐가 조금 이슈가 또 나올지 저희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